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는 학폭 사건 논란에 대한 입장이란 제목의 A4 용지 8장 분량의 글을 냈습니다. 사실관계를 떠나 송구스럽다. 공직 후보자로 지명되지 않은 상태라고 전제하면서도 야당 대표까지 무차별 폭로를 지속하는 상황이라 더는 침묵할 수 없다고 적었습니다. 이 특보는 유포된 학폭 내용은 근거가 희박하고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먼저 친구 머리를 책상에 300번 부딪히게 하고 깎은 손톱을 침대에 뿌렸다는 주장에 대해 물리적 다툼은 사실이지만 일방적인 가해 상황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양측은 이미 2011년 사과와 화해를 했고 졸업 후에도 친한 사이라고 밝혔습니다. 처벌 없이 전학으로 사태를 봉합했다는 의혹엔 당시 학교 선도위원회 결정이자 퇴학보다 한 단계 낮은 중징계였다며 입시 불이익 우려에도 전직 고위공직자 신분이라 조건 없이 받아들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외압 행사와 학교 이사장 회유 등 모든 의혹을 반박한 이 특보는 2019년 관련 내용을 보도한 MBC 스트레이트에 대해선 악의적인 가짜뉴스라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대응할 가치도 못 느꼈다며 방송의 자정 능력 제고가 시급한 걸 절감하는 계기였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특보의 해명은 대통령실을 통해 공유됐는데 대통령실은 특보라서 전달 배포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언론개혁의 적임자로 이동관 특보를 낙점한 대통령실은 여론 추이를 지켜보며 방송통신위원장 지명 시기를 조율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2012년 하나고등학교가 이 사건을 알고 나서 왜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즉시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폭위를 개최해야 됩니다. 개최했습니까? 학폭이 3월 말에 그게 상당히 그러니까요. 개최했습니까? 학폭위를 개최하진 않았습니다. 안 했죠? 예. 학교 측이 언급한 2012년 3월 말이 어떤 시점이었을까? 국무총리가 학교폭력을 엄단하겠다는 범정부 합동대책을 발표한 직후였습니다. 2012년 3월부터 학교폭력위원회 조치사항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기재된 내용은 상급학교 진학 시 자료로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강제전학 조치가 결정되고 이게 학생 생활기록부에 남았다면 대학 진학에도 불이익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이동관 특보는 이렇게 해명합니다. 가해 행위가 있었던 1학년 재학 당시 당사자 간에 이미 사과와 화해가 이뤄져 담임교사가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었다. 자신은 어떤 외압도 가한 적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당시 교육과기술부의 학교폭력 사안 대응 기본 지침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지침에는 가해 학생이 즉시 잘못을 인정해 화해를 요청하고 피해 학생이 응하는 경우 담임교사가 자체 종결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학교 안에서 우발적인 충돌이 발생하고 그 즉시 당사자 간 화해가 이뤄진 상황에 대한 지침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고등학교 1학년 때 일을 2학년 때 피해 학생들이 먼저 상담을 요청해 학교가 알게 된 것이어서 같은 경우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 당시 교육청 감사에서 드러난 피해자는 3명인데 이 특보가 화해했다고 주장한 건 1명입니다. 지난 2015년 특별감사에 나선 서울시 교육청은 이런 점 등을 근거로 학폭위를 열지 않고 자체 종결한 것이 위법이라고 봤습니다. 학교 폭력이 발생하면 당사자끼리 화해를 하거나 담임의 정결로서 학폭위에 회부를 하지 않고 종결을 지을 수가 있습니까? 예, 학폭위를 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사안이 가볍더라도 화해가 됐더라도 원칙적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2012년 1월부터 시행된 학교폭력 예방법에도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학교는 학교폭력위원회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당시 하나고 학폭위 책임자인 교감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불기소 처분했고 다시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교육청의 항고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지난 2015년 이동관 특보의 아들 학교폭력 의혹을 최초로 공익 제보한 전경원 당시 하나고 교사는 현재 중국에 파견 근무 중입니다. 어렵게 중국에서 YTN 취재진과 만난 전 교사는 당시 학폭의 심각성을 설명하면서 재단 측에 무마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상당히 투명하지 않은 방식으로 처리를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문제로 남게 됐다고.
특히 학폭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이 특보와 김승유 전 하나고 재단 이사장 사이에 이뤄진 전화통화 내용을 하나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2015년 8월 1일 김 전 이사장이 전 교사와의 독대 자리를 만들어 별 문제가 아니라는 식으로 말하면서 이 특보와의 통화 사실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아들 전학을 늦춰달라는 이 특보의 요청이 있었고 교장에게 관련 내용을 알아보라는 지시까지 했다는 사실을 김 전 이사장이 언급했다는 겁니다. 그래요. 이동관 대변인이 저한테 전화했어요. 아니 뭐 그 꼭 처벌이 능사인가요? 이런 용어를 쓰시면서 그 학기 마칠 때까지만 있게 해달라고 하는데 그 뭐 대단한 거냐 이런 식의 발언을. 전 교사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사실관계 확인 차원이었다는 이 특보의 최근 해명과 배치됩니다. 앞서 이 특보는 지난 8일 입장문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문의 차원이었다면서 이사장이 학폭 무마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영향력을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전 교사는 당시 정권 실세의 부정청탁과 이사장의 학사 개입을 문제 삼을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 학기 마칠 때까지 학교폭력 가해 학생을 분리시키지 않고 그냥 있게 해달라라고 얘기하는 것도 이건 부정한 청탁인 거고 좀 알아보고 배려해라라고 얘기했다면 이사장의 학사 개입은 이사 승인 취소 사유거든요. 또 어느 학폭 가해자의 부모가 재단 이사장에게 마음대로 전화를 걸 수 있겠냐면서 부모가 을 중에 을이라는 이 특보의 언급을 꼬집기도 했습니다. 그건 갑 중에 갑이라고 봅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학교에서 이사장한테 전화 못해요. 누가 이사장한테 전화를 해요? 뭐 정말 억울하면 문제가 있으면 담임한테 전화를 하지. 전 교사는 당직 근무일에 중요한 날이라 김 전 이사장과의 독대 날짜와 시간, 장소까지 정확하게 기억한다면서 당시 사직 압박까지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네가 예전에 그만두겠다고 했는데 사직 선생이 아직도 있냐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 특보 측은 전 교사의 주장을 사실로 단정해서는 안 되고 본인의 말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면서 확인 차원에서 전화한 것이 정확한 사실이라고 거듭 반박했습니다. 앞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전화통화 사실은 인정했던 김 전 이사장은 YTN에 독대 당시 3년 넘게 지난 사건을 평가했다는 건 납득할 수 없다면서 교장에게 학사 관련 지시를 했다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다고 부인했습니다. YTN 우철입니다. YTN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 뉴스 속보 알림을 받고 싶으시면 휴대폰에서 YTN 앱을 다운로드해보세요. 늘 저희 YTN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